오늘도 수다를 떨고 자려고 켰습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당연히 저는 논술지금 전형이 있는 대학교라서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전형으로 뽑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이렇게 뽑는다. 인원 변동사항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논술 우수자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학과마다 전형마다 몇 명을 뽑는지 이런 것도 미리 받으시면 좋겠죠. 근데 입학 통계 자료 보면 아마 다 있을 거기는 해서 그거 보실 때 몇 명 정원을 뽑는지 꼭 확인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각종 미래인재 전형은 보니까 1단계 3배수를 뽑는다. 근데 동점자를 전원 선발한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 비율이 보면은 50%더라고요. 그래서 50%면은 면접으로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반영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서류 기반으로 12분 내외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면접 잘 보는 친구들에게 합격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라는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민원이 많진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 전형 있고 50% 수능 최저 없다. 아까 여기 수능 최저 제가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수능 최저 여기도 없다. 학생부 교과 100% 보겠다. 추천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속한 전 과목을 반영을 한다. 석차 등급 성취도 이수 단위를 고려한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동일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국어교과에 대한 가중치가 있더라. 영어랑. 그래서 문과계열 친구들 중에서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될 수 있겠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는 국어에 대한 가중치가 낮더라. 그래서 국어만 좀 그렇고 영어랑 수학이 괜찮은 친구분들은 또 고려할 수 있겠다 라는 거. 그래서 최저가 있다. 2개 영역 등급 합 6이다. 3, 3 맞춰서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를 해야 된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251명을 뽑고 교과 반영을 하긴 한다. 20% 반영을 하겠다. 인문계열, 경상계열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 능력을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 경상계열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속하는 거 전 과목 반영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가중치도 아까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에 돼 있고 자연계열은 이렇게 수학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있더라. 최저가 2개 영역 등급 합 6이었어요. 아까 교과는 6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개 등급 합 5네요. 5. 최저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죠? 교과로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을 좀 배려해서 최저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고, 논술은 다 마지막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학교로 와라, 이런 의미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논술고사 보는 대학교들 중에 최저 인서울권에서 2개 5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지는데, 모든 다양한 선택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도 저는 이제 4, 6등급 친구도 하니까 실제 경쟁률이
낮은, 지원자 자체도 낮은 그런 학교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시는 네, 오늘 패스하고,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보자. 수시 음악들을 잠시만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네, 이거는 살펴보고 왔으니까 결과값.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으로 된 거, 주요 교과 아까 맞죠? 국영수, 탐, 한국사까지 전체적인 등급의 반영을 다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평균에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은 절반이더라. 절반이 안 되는 학과들도 이렇게 있더라. 교과. 아까 두 개 6이었죠? 두 개 6 못 맞추는 3, 3 못 맞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 평균으로 보면 50% 되는 것 같아. 50%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3대가 많은 거니까 30대가. 네. 그래서 26명 중에 뭐 40%만 맞췄다.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4, 6에 24, 4, 2, 8, 10.4. 네, 반도 저기 안 한 거니까 지금 경쟁률이 뭐 실제 경쟁률이 확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네, 접수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접수된 인원 대비 경쟁률이 11명이 최저를 맞춘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11명 중에서 지금 몇 명 뽑는 겁니까? 이거 보면 모집 인원이 4명인데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그런 거고, 최초에 2명만 했고 충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경쟁률이 더 뚝뚝 떨어진다. 뚝뚝은 아니지, 경쟁률이 어쨌든 더 낮아지게 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사실 성적이 되면 되게 최저까지 맞출 수 있으면 생각보다 합격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그런 학교가 되겠네요. 숭실대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지원자랑 성적 분포가 되어 있어서 합격자 성적.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선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학생부 수자 학교장 추천. 아, 인문계열 자연계열이구나. 네, 뭐 똑같은 전형이 나왔나 했네. 네, 인문이랑 자연은 그래도 조금 더 최저를 맞춘 것 같아요. 그죠? 3대가 없네요. 3대가 없어. 네, 이공계열은 좀 잘 맞췄구나.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나오네요. N수생이 몇 명인가 이런 것도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실제 합격자는 현역 학생들이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학생부 우수자의 3년간 흐름. 그래서 3년 동안의 어떤 경쟁률이라든지 충원률이라든지 주교과 성적 보일 수 있는데 결국 다 2등급 되어야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네, 학종으로 가면은 평균이 낮아지는 게 기독교학과고, 네, 불어, 네,
업무 계열은 외고 친구들이 아마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네. 학종에서는 외고 국제고 출신 친구들 비율이 4.6%고 일반고가 86%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낮은 거에는 평균을 좀 깎아먹는 친구들이 외고하고 외고 국제고에서 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사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고 친구분들은 평균 높은 학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지원 가능성을 네,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종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공계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공계열은 편차가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죠? 다 3이 몇 개 없어요. 그죠? 4는 아예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를 지표로 확인하시고 올해 결과값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논술 빨리 보고 싶어서 너무 빨리 넘겨서 죄송해요. 네,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 경상 계열로 왔습니다. 논술 2개 5였는데 네, 최저 맞춘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교과 2개 6이랑 맞추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충족 비율이 뭐 평균으로 50%대는 그래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넘는 숫자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보면은 충원율이 0인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통실대 1순위로 와 가고 싶다 하고 쓴 친구들이 어쨌든 많이 있는 전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경쟁률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생각을 하면은 실제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거긴 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 경쟁률이 반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경쟁률 한 자릿수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 친구들끼리 결국 하는 거니까 최저 못 맞추면 불합격이니까. 그래서 최저 5를 맞추면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최저 5를 생각해서 진짜 수능 공부랑 논술 공부를 현역 학생분들도 해보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현재 수학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가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문과 친구들이라면 네, 영어 듣기는 그래도 맞추는 4등급의 학생이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최저를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친구분들이 최저를 생각해서 수능까지 공부를 하면은 수시로는 그래도 못 썼던 대학교들을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등급으로 못 가는데 정시로 공부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저를 고려해서 정시 준비를 하고 수시 카드를 조금 상향으로 몇 개를 써볼 수 있고 거기 써보는 것 중에 논술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라면은 이 수치적으로 경쟁률이 확 낮아지니까 도전을 해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논술무쇠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공계로 가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봤더니 자연계열이 오히려 논술은 조금 최저를 못 맞춘 3대가 보이네요. 그래도 반은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경쟁률은 지금 보면은 모집 인원 대비 지원으로 나온 건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은 낮으니까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더 낮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 내신 컷을 보면 3점대다. 그래서 인서울권의 수리 논술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도 3등급 정도 맞는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도전하는 학교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인문논술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인문논술은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친구들이면은 어느 정도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여기 벤처는 아마 저기 경상 계열일 것 같은데 아니 네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네, 경상 계열도 그렇고 네 4등급대가 다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뭐 평균 성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국대나 그런 데처럼 6등급 친구가 찍혀져 있진 않으니 우리가 4등급 친구들까지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은 합격한 학생의 평균이면은 네, 그래도 4등급대가까지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5부터가 좀 빡센 것 같아요. 그거는 그 현재 실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하더라도 그 격차를 얼마나 잡느냐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논술도 지원한 학생들의 그 성적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에 지원한 친구들도 4에서 5 친구들 많고 5 넘어가는 친구들은 네, 없네요. 근데 5대 합격한 친구들이 있다. 6대도 있어요. 6대도 여러분들. 평생교육학과. 그래서 우리가 5대까지도 합격을 하긴 하니까 그럼 논술 준비를 정말 잘한 친구들은 5대도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는 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학과는 6대도 나왔어요. 하나가 한 군데가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보면은 일반고 친구가 90%다. 그 다음에 과고는 없고요. 외고가 1%다. 그 다음에 자사고가 7% 되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1.5. 네.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지원자의 대부분이 일반고 친구들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반고 친구들이 5등급까지 폭넓게 보면 5등급까지는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아니고 합격 가능성도 높긴 하죠. 실제 경쟁률이 낮기는 하니까 그래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다. 한 자릿수대로 바뀐다는 거는 막 다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정시 경쟁률이 한 자릿대일 텐데 그 경쟁률로 확 낮아지는 거니까 한 자리 경쟁률을 우리가 수시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잖아요. 물론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하에서라는 게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입시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입시 저기 문의를 주면은 저 A 학교, B 학교, C 학교 이 학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라고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이것도 입시 저기가 될 수 있겠지만 1단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적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성적이 일단 되는지 보면은 성적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내가 자세하게 합격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만나서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상담은 저는 돈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네.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말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내 등급이 4인데 5인데 6인데 좀 더
내 내신보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입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갈 생각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입시 컨설팅을 요 합격 가능성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주요 교과 성적이 3년간의 흐름이 이렇다고 합니다. 3사가 꾸준히 고르게 섞여 있었어요. 3사가 꾸준히 왔다 갔다. 그래서 어디 학과만 꼭 더 높다 낮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복불복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3년치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신에 충원율이 막 엄청 높지 않다. 100을 넘어가거나 막 몇백이 되거나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절박하게 붙으면 가야지 하고 쓰는 친구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최저를 맞추면 확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 낮아진 경쟁률의 친구들이 다 절박하기 때문에 논술을 누가 진짜 더 잘 준비하고 네, 시험을 치르는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논술 점수가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연은 오르고 있네요. 계속 인문은 올랐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경상도 올랐네요. 그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지원자, 등록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신 학교 비율들이 나와 있다. 제가 지금 여기 대학 알림에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네요. 연도 기준이 다를까? 2024로 본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저기 하는 과고가 아예 없죠. 네, 자연계열에서 과학고 친구들이 논술로 여기를 안 썼다. 없더라. 그쵸? 근데 자사고, 자유고, 공립, 사립 요 학교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 진짜 나랑 비슷한 혹은 조금 더 내신 등급이 좋은 친구들이다. 그러면 내신 등급이 지금 3에서 5가 분포인데 모의고사 등급도 정말 차이가 큰가?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신이 요때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대충 봐서 그런 건지, 모의고사 실력이 정말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모의고사는 진짜 수능이라 생각해서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의고사가 유난히 친구들이 다 대체로 비슷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일반고 출신들이 경우의 수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누가 논술을 잘 준비했느냐 싸움으로 결국 가는 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정보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네, 숭실대학교는 여기 들어가면은 계열마다 수능 100분, 정시는 요 100분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숭실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논술을 고려 중인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네, 고민을 결단을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최저를 내가 몇 등급까지 맞출 수 있느냐, 이거를 빨리 하셔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신을 엄청 매달려서 올릴 수 있느냐, 유지냐,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유지를 하는 와중에 정시에 맞춰서 공부를 못하느냐, 할 수가 없는 거냐, 네, 논술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 공부 시간이 얼마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얼마를 진짜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뭐 잠깐 유튜브 보고 딴짓 할 시간에 잠깐 인강으로 논술 공부하고, 혹은 인강으로 네, 수능 문제풀이 영어를 듣는다든지 하는 선택지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꼭 난 수시, 학종, 교과, 안전빵 쓰고 끝! 이렇게 해서 네, 어떤 그 유종입이라고 하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는 거 말고 그냥 타협하고 끝내는 걸로 끝마치는 선택을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런 것들을 찍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개된 여기까지 하고, 네, 논술 내신 등급이 이렇다. 지원자들은 6등급까지 있었고 6등급 합격한 학과가 한 군데 있다. 평생교육학과 한 군데 있기는 했다. 그래서 그 광운대학교나 그런 데도 보면 6등급에 합격한 학생들 비율 1.몇% 있고 하니까 소수 인원 6등급에서도 정말 논술 준비한 잘한 친구들이 합격을 하긴 한다. 네, 인서울권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6등급 친구분들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최저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신이 6등급인데 수학 포기를 한 사람이냐 아닌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6등급인데 사탐을 1등급을 맞아! 그런 친구면은 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 그때면 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져 있는 지금의 현 시점의 모의고사 성적표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상담도 받아보고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 그걸 미룰수록 늦어지고 불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서 네, 학생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